노트북 살 때 후보 안 당하는 법 알려줘? 응. 가슴팍에 이걸 붙이고 가. 이게 맞나? 강해 보여.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보통 노트북을 구입할 때 뭐 성능이나 디자인, 가격, 용도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해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구입하게 되죠. 근데 오늘은 일반 노트북도 아니고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구입할 때 많은 분들께서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옛날에는 데스크탑과 노트북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났었거든요. 하지만 파스칼인 GTX 900대 아니면 1000번대 이후 동일한 칩셋 그리고 같은 파워를 먹는다면 데스크탑과 노트북과 성능 차이가 크게 없을 정도로 성능이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와 있는 3000번대의 성능은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나마 요즘은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조금 낮아지긴 했었지만 채굴이 엄청 유행할 때는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엄청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데스크탑을 구입하는 층보다 노트북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고, 이제 그러한 데스크탑을 대체할 노트북을 구입하시는 분들, 게이밍 노트북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노트북용 그래픽카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현재 나와 있는 이제 3000번대의 경우 RTX 3060, 3070, 3080 등의 라인업이 주력 라인업입니다. 여기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1000번대는 세대를 의미하고 뒤에 있는 10의 자리 숫자는 성능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능이 더 좋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라인업이 나눠지거든요. 보통 엔트리가 50 라인, 메인스트림이 60, 하이엔드가 70, 플래그십이 80으로 나눠졌는데 아마 3000번대부터 3090, 90 라인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도 이제 메인스트림, 보통 이제 60이 조금 많이 구입하고 70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조금 더 빡세게 하시는 분들, 80은 이제 돈에 여유가 있고 나는 그냥 아무 게임이나 다 돌릴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구입하는 그런 그래픽카드예요. 근데 또 막상 그래픽카드를 구입하려고 보면 약간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뭐 3060, 3070, 3080으로 떨어지면 좋은데 여기서도 그래픽카드 뒤에 뭐 TI가 붙고 슈퍼가 붙는 제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것도 생각보다 이게 라인업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쉽게 구분하자면 TI가 나오는 것은 기존보다 성능이 더 강화된 버전이고, 슈퍼가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TI만큼은 아니지만 업그레이드 정도로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아무튼 대체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최신, 더 성능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노트북도 그렇고 데스크탑도 그렇고 그래픽카드의 숫자를 보고 많이 구입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이 정도의 숫자라면 이 정도의 성능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데스크탑에서는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노트북에서 같은 RTX 3060을 탑재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마다, 심지어 제조사 안에 여러가지 모델들마다 성능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게 이번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성능 노트북이나 게이밍 노트북을 구입할 때 중요한 이 그래픽카드의 성능, 요것도 내가 지불한 가격만큼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트북마다 동일한 그래픽카드를 탑재했다고 하더라도 성능 차이가 나는 원인은 TGP에 있습니다. 이 TGP는 토탈 그래픽스 파워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 그래픽카드에 줄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예요. 사람에게 비유를 하자면 밥을 적게 먹은 사람과 밥을 많이 먹은 사람과 파워의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래픽카드는 TGP라는 것을 갖고 있고, 이것도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파운더스 에디션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되는 그래픽카드에 TGP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봐요. 데스크탑에서 나오는 그래픽카드의 경우 각 제조사마다 파운더스 에디션에서 뭐 쿨러를 더 개선하거나 아니면 쿨러를 더 달거나 전력량을 더 높여서 뭐 오버클럭이나 이렇게 표기해서 파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트북은 완전 반대예요. 여기까지만 이제 들어봤을 때는 이 TGP가 아직까지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자동차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만약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가 동일한 3000cc의, 그러니까 동일한 제조사의 엔진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쿨링을 빡세게 하고 기술력이 있는 차량은 3000cc의 성능을 모두 낼 수 있지만, 만약 기술력이나 쿨링이 부족하다면 3000cc의 엔진을 탑재했지만 이 발열을 모두 견딜 수 없다 보니까 2000cc로 강제로 낮춰서 쓰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픽카드의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TGP 같은
같은 경우 경량한 노트북, 울트라북의 경우 외장 그래픽이 달린 모델이 많지 않고 들어가 봐야 이제 낮은 성능의 외장 그래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게이밍 노트북 대체로 3050이나 3060 이상 들어가는 그래픽카드에서 이 TGP가 중요한데, 현재 나와 있는 사이트를 보면 그래픽카드별 TGP 그리고 성능을 알 수 있는 테라플롭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RTX 3060 파운더스 에디션, 이게 이제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가장 레퍼런스거든요. 이게 170W를 먹을 때 9.5 테라플롭스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위에 보면 이보다 더 적게 먹으면서 기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도 있고, 반대로 아래로 보면 극단적으로 3060인데 80W를 먹고 6.9 테라플롭스의 성능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도 3070과 3080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3060이라도 전력량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에이수스에서 나온 RTX 3000번대를 탑재한 노트북들을 보면 재밌는 모습을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피러스 G15의 RTX 3060이 탑재된 녀석은 TGP가 80W인데 로그 스트릭스 G15도 동일한 RTX 3060을 탑재했지만 TGP가 115W까지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TGP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다면 쟤도 3060 탑재했네? 쟤도 3060 탑재했네? 그럼 어차피 똑같은 그래픽카드니까 다른 걸 보고 내가 원하는 걸로 구입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요. 같은 제조사에 같은 그래픽카드를 탑재했다고 하더라도 TGP에 따라 성능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조금 심한 녀석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RTX 3070의 TGP가 낮은 녀석, TGP가 높은 RTX 3060과 성능이 비슷한 케이스도 종종 이제 보이기도 하고 70과 80과에 비교해서도 종종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할까? 앞서 말했다시피 엔비디아는 칩을 설계할 때 100이라는 성능을 이제 낼 수 있게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노트북마다 쿨링 성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TGP를 조절해서 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TGP에 대한 개념이 잡히게 된다면 그래픽카드 그리고 노트북에서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모델을 구입할 때 TGP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제 조금 체감되기도 하죠. 그럼 TGP를 어떻게 확인을 할까? 엔비디아에서 RTX 3000번대를 만들 때 전력 소모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전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발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제조사에서는 이 TGP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기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그냥 인식 속에서는 숫자가 높으면 좋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TGP를 숨기고 그냥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고요? 어차피 컴퓨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TGP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비교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저거 3080이네? 그럼 그것만 믿고 구입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TGP를 검색하는 방법은 먼저 뭐 이제 제조사마다의 스펙을 이제 봐도 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즐겨 보는 것은 다나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다나와를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이제 노트북에 대한 TGP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지금 봐도 게이밍 노트북 순위에서 레노버, 에이수스 같은 RTX 3060을 탑재했지만 TGP를 보면 무려 10W가 차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느끼는 건데 TGP가 높으면 높을수록 단점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TGP가 높으면 높을수록 쿨링이 중요하다 보니까 두 노트북의 무게가 거의 2.5kg 아니 2kg 중후반대로 넘어가는 게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RTX 2050이 탑재된 그램은 게이밍이 아니라서인지 TGP가 나와 있지는 않고 요즘 보니까 주연 테크도 TGP를 적어 놓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느낀 것은 인기 있는 게이밍 노트북들은 대부분 TGP를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3000번대가 나왔을 때는 조금 이러한 이제 TGP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분명 소비자는 엔비디아의 성능을 믿고 구입을 했고 실제로 게이밍 노트북을 구입해서 써보니까 그 이름, 그 네이밍에 맞게 성능이 안 나온다라는 불만이 종종 있었어요. 결국 소비자는 RTX,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믿고 구입했는데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엔비디아를 욕하는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엔비디아에서도 이것을 인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 제조사의 TGP를 명시해서 판매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인 지금은 많은 게이밍을 만드는 제조사에서 TGP를 공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브랜드, 게이밍 브랜드가 아직까지 부족할 뿐더러 TGP를 공개하는 제조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논란의 LG 게이밍 기어 노트북 있잖아요. 그것도 RTX 3080이 탑재되어 있는데 LG전자 홈페이지에서는 TGP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신기한 게 다 나와 보니까 또 나와 있네. 봐요. 여기서도 RTX 3080의 TGP가 100W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TGP에 대한 개념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탑재된 3080이 다른 일반적인 3080에 비해 성능이 낮음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나마 작년에는 좀 이러한 TGP를 숨기는 제조사가 많았다면 올해는 이제는 공개된 제조사가 꽤 많아졌고, 제조사에서 따로 밝히지 않더라도 실제 구입자들이 올려놓은 자료가 많다 보니까 검색해보면 이제는 그 노트북에 대한 TGP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TGP가 높은 제품만 찾아보면 이제 또 무게가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적당히 내가 사용하는 선에서 내가 이 노트북을 구입할 때 성능이 더 중요한지 디자인이나 무게가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데스크탑에서는 오히려 제조사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이제 파운더스 에디션 레퍼런스에서 쿨링을 바꾸고 뭐 오버클럭을 하고 이렇게 더 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케이스가 많지만, 노트북에서는 쿨링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러한 TGP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TGP가 높으면 좋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노트북 어댑터도 엄청 커지게 되고 배터리도 엄청 빨리 따라서 무조건 높다고 해서 장땡은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만약 이러한 것을 다 제쳐두고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는 오직 성능이 좋은 노트북을 사고 싶다 하신다면 전력을 엄청 많이 먹고 무거운 노트북을 사면 최소 평균 이상은 할 거예요.